소통과 토론 능력이 중요한 요즘, 지성과 열정, 젊음으로 무장한 경북의 고등학생들이 정부 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특별한 토론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어떤 대회인지 궁금하시죠? 미래 유권자인 고등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량과 건전한 토론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경상북도 지역 예선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오늘의 주인공들이 도착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발열 측정과 손소독 등 방역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와 과목을 배우면서 이제 선거라든지 그런 걸 자세히 알게 됐고, 또 토론이 좀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고자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예선대회에서는 총 16개 팀이 참가했는데 서류 및 동영상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8개 팀이 오늘 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정말 든든하네요. 평소에 토론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열린 토론대회에서 해당 주제로 토론을 개최한다고 해서 저의 의견도 한번 발표해보고 싶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장에 일찍 도착한 이 팀은 인솔 선생님과 함께 막바지 토론 준비에 한창이네요. 이제 곧 있으면 처음으로 저희도 이제 유권자가 되는데 이번 대한민국 열린 토론 대회를 바탕으로 올바른 선거 의식과 정당한 선거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그런 유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본선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크 화이팅! 토론을 앞두고 준비해온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긴장감을 떨쳐봅니다. 저희 팀이 몇 주 몇 달 동안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을 시작하였을 때 상해팀을 이긴다는 각오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화백팀 화이팅! 심사위원들도 분주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대회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그 심사의 기준은 주제를 잘 이해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토론은 살아있는 토론이 되어야 되겠죠. 준비를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지만 상대 팀과의 눈의 아이 컨택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그 주장과 그 설득을 잘 하면서 좋은 토론을 이끌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회에 참가할 모든 인원들이 모였으니 대진표를 짤 시간인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공을 뽑는 학생들. 오늘 대회는 찬성, 반대 자유토론 형식으로 다득점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시작된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오늘 대회의 대상 및 금상 수상팀은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꼼꼼하고 공정해야겠죠. 이어서 오늘 대회 심사를 맡아주실 심사위원님들과 토론을 진행하여 주실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님과 경상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 대구 경북 흥사단 토론교육 전문가까지 총 6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흥사단 신정식 사회자이십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 의미 있는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강남형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금년 토론대회는 우리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곳 청사로 입주한 이후에 처음 개최하는 공식 행사로서 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참여한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래 유권자인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한층 커졌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선거에 대한 학생 여러분들의 생각을 토론을 통해 표출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토론대회가 시작되었는데요. A조는 경상여자고등학교의 토론토 팀과
오산고등학교 요조숙녀팀이 맞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산고등학교 요조숙녀 참석했습니까? 토론에 앞서 먼저 추첨으로 찬성팀과 반대팀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 탁구 원래는 탁구공으로 추첨. 과연 A조의 추첨 결과는 네, 반대 토론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 팀이 반대측 주장을 펼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토론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토론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을 가장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토론 방식에는 링컨 더글러스 토론, 디베이트 토론 등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은 아주 심플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기조연설의 기회가 1분씩 각 팀마다 주어진 다음 기조연설이 끝나면 자유토론이 이어지는데 팀별로 8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의 기회가 각 팀마다 1분씩 주어지는데 이렇게 각 조마다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기조연설과 마무리 발언은 찬성팀부터 시작하고 자유토론은 반대팀부터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찬성팀부터 하고요. 오늘 토론의 주제는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 찬성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선거 문화 발전에 꼭 필요한 주제인 만큼 우리 친구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학생들, 떨지 말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긴장되는 마음을 가득 안고 A조의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요조숙녀팀은 온라인 투표에 찬성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조연설을 들어볼까요?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전자투표에 관한 관심과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투표 제도란 투표권자 확인, 투표, 개표 또는 검증에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되 전 과정이 공법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조직, 관리되는 투표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측은 이번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투표 용지 및 인력 등을 줄여서 선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표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한국은 충분한 IT 인프라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위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우리 측은 똑부러지게 토론회장을 연 요조숙녀팀. 이번엔 반대팀의 기조연설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제에서 반대측을 맡은 토론토의 김나영입니다. 먼저 온라인 선거란 투표장에 직접 가지 않고 시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 상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선거를 실시하면 먼저 정보 취약 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온라인 선거를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자가 유권자 본인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가 투표하는 공간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로 이번 논제에 반대하는 바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유토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멋진 의견을 내줬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유토론이 이어집니다. 찬성 측에서 접근성이 상승돼 투표율이 상승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한국에는 그 인터넷 소외 계층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면 정보 취약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투표율 상승을 위해서 이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을 때 정보 소외 계층의 투표권 어떻게 보장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불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2006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나라당 대표 선출을 하였을 때 이 터치스크린 투표를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결과 투표 참여자 총 1,500명 중에서 97.9%가 긍정적인 반응, 즉 학생들의 토론 대회라고 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았는데 무대 위는 물론이고 객석까지 진지함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치열했던 A조의 토론이 끝나고 곧바로 B조의 토론도 이어집니다. 기조연설을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을 운영해오고 있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현 세대들에게 온라인 투표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보 격차 문제는 정부의 정보 격차 해소 법률 제정으로 디지털 평등 사회는 실현 가능합니다. 정보 격차로 인한 정보의 기기보급, 교육 등은 단순히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닌 일시적 투자적인 비용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제4차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의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높은 투표율인데요. 이는 주권 재민 논리에 부합하며 공화주의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정치사회가 지향하는 청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으로 투표소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개표가 이루어지며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시공간적 제한의 극복으로 무효표 감소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높은 효과가 있고 투표율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 도입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사수단입니다. 저희는 이 토론 주제를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였을 때 민의 반영을 통한 민주주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3가지 근거를 들어 반대합니다. 첫째, 기기 사용 역량에 따른 특정 계층이 투표권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역량이 비교적 떨어지는 정보 취약 계층들은 온라인 투표가 도입된다면 접근성이 떨어져 투표권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보안, 기술에 문제가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에서 떨어집니다. 2020 미국 과학지능협회에서는 블록체인 앱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이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이나 검증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투표 결과 해킹 및 조작 가능성과 투표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셋째, 본인 인증과 임명성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는 점과 선거 장소와 투표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밀 투표의 원칙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양팀 기대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토론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를 찬성합니다. 그런 근거로 이번 선거에서 모바일과 자동 응답 시스템인 ARS의 투표 비중이 67%로 2017년 2기 직선제보다 대폭 늘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온라인 투표의 도입이 민주주의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저희 반대측은 온라인 투표 도입이 민주주의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며 투표의 편리함을 보안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시 한번 공직선거의 온라인 투표 도입을 반대합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대회장의 열기가 폭끈 달아오릅니다. 문제 자체가 선거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어른이 되어 선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토론 많이 보람찼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조금 많이 아쉬워서,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분들도 너무 열심히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많이 많아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만 C조와 D조는 틈틈이 생각을 정리하며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꿀맛 같은 휴식 후 또 다른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C조의 기조연설을 들어볼까요? 찬성 측 입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온라인 투표의 도입으로 현재 투표 시스템으로 인한 투표율의 하락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부재자 투표, 특히 해외 주거 국민에게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선거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여 GDP의 2%에 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의 시행으로 인해 선거의 상시화가 이루어진다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근거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 주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투표가 단지 선거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3년부터 K보팅이라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러한 온라인 투표를 공직선거에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제도입니다. 자, 첫 번째 근거로 보안성과 안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 에스토니아의 연구원 해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최초로 도입한 에스토니아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해킹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정보 격차에 따른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에 대비해서 정보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은 69.9%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말 큰 차별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특정 장소가 아닌 불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투표 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비밀 선거, 그리고 자신이 투표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직접 선거 유예됩니다. 시조 역시 팽팽한 긴장감이 오가는 분위기 속에서 한치의 양보 없는 끝장 토론이 이어집니다. 찬성 측께서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요코하마 국립대 박희영 교수님께서는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 방법이 편리해짐에 따라 투표 참여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에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음성으로 투표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IBM이 노버웨어 역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조의 토론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들 긴 토론 시간이 지루할 뻔도 한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토론 대회에 집중해 봅니다. 김예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오가고 있습니다. 벌써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해당 방안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주자 대표 선거나 조합원 여론조사 등에서 이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 건수는 2013년 도입 첫해 16건이었지만 2014년 105건, 2015년 상반기 207건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제에 대해 저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에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무효표가 발생할 확률과 그 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번거로운 이동이 필요 없는 손쉬운 투표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을 확연히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이유들에 근거해 저희는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온라인 투표 도입을 찬성하는가에 대한 반대 측의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온라인 투표를 시행할 시 투표의 민주성이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투표 시행 시 투표함 의 공유, 대리투표 등이 일어나기 쉽고 무엇보다도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위배되기 쉽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조에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아직 해킹이나 조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서버 자체 오류나 이상이 생길 시 신원 노출이나 투표 결과의 신뢰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로 저희는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가 아닌 현장 투표를 시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토론이 시작되자 기조 예약팀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는데요. 분산 원장으로 참여자 모두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나누어가지고 해킹이나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운트복스 비트코인 거래소 사건도 그렇고 이는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조를 끝으로 오늘의 토론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토론 준비하면서도 토론하면서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뿌듯하고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참가할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번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좀 긴장해서 생각한 만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자료는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서 후련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기회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토론 시간이 끝이 났다면 지금부터 심사위원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치열했던 토론이었던 만큼 심사위원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곧바로 시상식도 이어졌는데요. 의미가 남다른 대회인 만큼 장려상부터 대상까지 다양하게 상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모두가 저에게 있어서는 모두 1등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대상은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이준영, 서성혁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대회에 출연하여서 그 음상을 타게 되었는데 저희 본선대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린 토론대회를 처음으로 나와서 많이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이번 예선을 바탕으로 본선에 나아가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이들의 정치적 견해를 들을 수 있었던 2020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앞으로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